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잡다방에서 뵙자마자 이제 또 화요일에서 봐니까 또 반가운데 그러신가요? 신윤생 네. 시절에 이 자소서 작성이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시절을 겪었었는데 차쌤은 처음부터 자소서를 잘 하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 잘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저도 처음부터 잘 썼다고 한다면 일찍이 더 직장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또 했겠죠. 예. 저도 처음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오늘 방송을 앞두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의 오래된 노트북을 한번 꺼내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 손으로 타이핑을 쳤는지 의심스러울 만큼의 내용들. 예.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들을 막 답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에스프레소 드립이 떠오르는데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먹으면 입안에 온기가 생기고 두 모금 먹으면 목 안에 퍼지고 세 개를 먹으면 온몸에 향기가 돌듯 기업의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라는 벌스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네요. 어쨌든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저의 하드에 담긴 그 파일을 보고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어찌됐건 간에 뭐 그때는 그때 핫했던 문구였던 것처럼 요즘 시기에 또 많이 통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너무 일방적으로 답습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양산되겠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약간 이렇게 툭 하면 술술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아유 과연 어땠을까 그 네. 파일을 훔쳐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좀 어떻게 해서 잘 쓰게 되셨을까요? 뭐 대단한 비법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글을 작성을 하고 기업체에 어떤 글을 써야 할 때는 기본적인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전체적인 뼈대 아래에 살을 입히듯이 말이죠. 내가 어떤 문항엔 어떤 내용을 어떠한 구성으로 쓸지 전체적인 그 인덱스, 계율을 작성하는 습관은 글짓기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 때부터 꾸준히 누적적으로 다져져 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좀 부담되신다고요? 그렇다면은 작성한 걸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거나 소리내어 읽는 걸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실제로 들어보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본인이 글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너무 탄탄한 논리 구조로 글을 작성한 것 같아 하고 막 본인이 막 감격에 젖어할 텐데 예. 실제 객관적으로 내가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조금은 냉철하게 본인의 글의 논리적으로 뭐 문장이 너무 길다라든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점검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아진 결과를 거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자소서계는 역시 차쌤과 함께 이제 자소서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들이 자소서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 몇 그쵸. 가지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코너 속에 코너가 생겼습니다. 네. 예, 이름하여 오로아웃 자소서 말해 yes or no. 예. 말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yes or no 답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소서는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어떠신가요? No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오. no입니다. 글을 무조건 잘 써야만 되는 이유는 사실 없고요. 사실 내가 생각할 때 내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목적인 설득문이 바로 자기소개서의 형태입니다. 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상대가 묻는 그 질문, 그 문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글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글을 잘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소위 SNS에 감성글을 나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타입의 글도 좋아합니다만 네. 적어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글의 특성상 일방적으로 본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나열하듯 적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아니 뭐 그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나도 그거 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글로 안 나오니까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본인 입장은 제가 존중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냐? 결국 본인께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이 문학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글이 나열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잘 쓴다고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 문항의 목적, 의도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예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글을 쓴 스킬보다는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휴가 갔다 오니 아주 텐션이 높아서. 네, 그럼요, 예. 그럼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자소서를 마감 당일에 제출하면
탈락각이다. 아, Yes or no. 어떻게 해요? No 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가요? 네. 일단 오. 텐션이 휴가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 텐션이 올라오셔서 저도 되게 기운 나는 화요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저 또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의 경우도 마감 당일날 제출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고요. 한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먼저 제출한 사람이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정설이나 풍문이 있었지만 최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때에는 기간 안에만 제출을 한다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일부 수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빠른 지원을 하신 분들의 서류나 내용을 좀 더 빨리 확보해서 읽으실 수가 있겠죠. 평가하는 분들께서 말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채용을 빗대어 본다면 no, 하지만 일부는 네. yes 해서 전체적으로는 no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저희 아나운서 이제 지원을 할 때 네. 저는 끝까지 미루다가 1분 전에 제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끝번호를 받고 싶어서. 아, 정섭 아나운서는 그런 경우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끝에 안 내고 거의 이제 앞에 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자소서도 항상 내다 보면 이제 네. 비슷비슷하잖아요. 저 복붙하면 빨리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초도 효과라는 거를 좀 제가 노리거든요. 예, 어차피 지원자들 내용이나 뭐 면접 내용이나 뭐 사람 이미지 다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예, 내가 붙게끔. 그래서 빨리빨리 냈어요. 그렇죠. 우리는 번호가 거의 끝과 처음과 끝이어서 마주칠 일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기 회사 처음 뵀거든요. 예.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오르바업 자소서 말해 yes or no. 예. 기업들은 자소서를 이제 점수로 채점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가린다. 점수로 채점을 한다고요? 예. 맞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yes 하겠습니다. 예. 네. 정량화가 되어 있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채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회사만의 채점 평가 기준에 맞게 점수화해서 이를 합격과 불합격, 당락을 가르는 게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항목들은 상이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항목마다 평가를 하고자 하는 척도가 있고 해당 척도에 맞게 이를 좀 점수화하거나 그 점수가 꼭 수치화가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네. S, A, B, C와 같은 그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로 점수화를 해서 정량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체에서의 서류 평가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평가 기준에서 비즈니스 항목에 해당되는 요소들, 이를테면 지원자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혹은 해당 지원자가 묻고자 하는 말, 뭐 지원 동기면 지원 동기, 지원자의 역량이나 지원 직무에 필요한 강점이 있다면 강점, 이런 식으로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의 내용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소서가 좀 주관적이잖아요. 물론 그 정량화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좀 점수화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놓은 테이블이나 어떤 표 등의 의견, 그리고 채점의 기준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한 개인의 일방적인 정보와 내용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잘 소화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의 템플릿, 평가 기준에 맞게 채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의 내용들이 이를테면 지금 화면에도 나와 계시지만 주요 평가 요소들의 내용을 봤을 때 비즈니스 적합도에 해당되는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가 있다면 실제로 지원하는 그 회사나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업무나 해당 기업의 사업의 프로세스, 운영 원리를 이해하면서 지원 동기를 적어주었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이고요. 입사 후에도 주어진 업무를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목표 관리를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 나온다면 역시나 해당 평가 안에서 목표가 효과적으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여러 업무가 우선순위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중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밖에는 일반적인 평가 영역에서는 뭐 자원 활용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업무에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입사 후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 등도 역시나 평가 기준에 맞게 내용이 잘 체크되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점수화하는지 또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 질문인데요. 해주시죠. 같이 할까요? 예. 시작. 말해 yes or no. 예, 마지막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기업에서 이제 자소서를 자유 양식으로 이제 쓰라고 하면은 정말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진짜 자유롭게 했다가 완전 또
되게 이렇게 되게 황폐화되는 글이 나올 수도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해주실 때 너무 튀는 구성이 될 때는 좀 곤란하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로 자유양식을 적을 때 많은 구직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이런 부분 같아요. 본인께서 자유양식의 처음에 지원 동기라고 퀘스천 마크와 함께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지원 동기에 뭘 적어야 되죠? 저는 잘 모르는 산업이고 분야라서 괜히 지원 동기를 적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팁은 내가 질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라고 막연한 추상적인 질문을 할 바엔 차라리 입사를 위한 준비의 노력을 기술해 달라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면 내가 조금 더 아는 기업일수록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기술을 해봐라. 아니면 최근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 땡땡땡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적어보자라고 본인이 발문을 만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딱히 그쪽 분야를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내 효과적이었던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스토리들 위주로 질문의 구성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내 경험을 한번 대입해보는 그런 구성도 좋겠습니다. 글자 수가 걱정이시라고요? 본인이 맞춰서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0자면 500자, 1000자면 1000자 이렇게 말이죠. 좋습니다. 예. 질문 만들어보는 아주 꿀팁까지 전해주셨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yes or no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자소서 문항이라는 게 네. 어떤 시기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자소서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트렌드라는 말을 하기가 좀 약간은 좀 뭐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최근 4, 5년간의 기조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트랙의 특징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이라 하긴 그렇지만 첫 번째는 전통적인 질문들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그리고 일부 중견 강소기업들의 경우는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와 같은 고전 문학에 가까울 만큼 전통적인 항목들, 지금 저의 화면 왼쪽에도 자리 잡고 있네요. 네. 어쨌든 이러한 항목들이 전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 지원 동기, 이 지원자가 과연 좋아해서 지원했는가 보다는 정말 적합한 지원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오래도록 유지가 되고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성장 과정이라 한다면 고교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내오면서 지원자의 가치관 혹은 지원자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경험 이런 등등등의 것 한 가지 이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 밖에는 이 지원자가 입사 후에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기 위해서 성격의 장점 혹은 단점을 묻는 항목들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말 지금 누구나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도 알 법한 전통적인 문항들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최근 몇 년 새에 두드러지고 있는 소위 경험 기반의 질문들도 출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그 문항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다짐에 가까운 성격의 글일 확률이 있습니다. 입사 후에 잘할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입사 후에 협업 좀 잘할게요. 입사 후에 리더십 잘 발휘해 볼게요.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가 나오니까 평가자가 평가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과거의 모습을 헤아려 보고 미래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기반하여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요즘 들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협업을 했던 경험, 과거에 효과적으로 상대를 설득했던 경험, 대인관계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경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등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나오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기존에 여러분이 아시는 문항은 물론이고요. 경험 기반의 질문들이 공공기관, 은행, 대기업 가릴 거 없이 골고루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어렵지 않나 싶은데 지원 동기 꼭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좀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 지원 동기라는 게 사실 제가 취업을 할 때도 저도 이제 이런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을 통해 수업을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느낌이 났어요. 그 말이죠. 정보를 검색하시고 좋은 이유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막 써도 붙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엄청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기업체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기업은요. 지원자가 좋아할 만한 이유를 듣고 싶기보다는요. 해당 지원자를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더 듣고 싶은 게 요즘 기업들,
요즘 공공기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원 동기라는 단어보단 오히려 왜 우리가 본인을 채용해야 할까요? 혹은 본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세요. 혹은 입사를 위해 준비한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세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이유를 들려주세요. 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이러한 변화된 흐름을 확인하기 좋은 어떤 제도일 것입니다. 옛날 같더라도 예전 같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업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냥 뭐 쭉 한번 현황을 한 세네 줄 적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주목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이런 뭔가 어떤 3인칭 관찰자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기업의 니즈에 맞게 글이 좀 새롭게 나와야 되는 것이 지원 동기에서 꼭 챙겨야 될 첫 번째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선배들이 이제 뭐 어디 취업해서 그러면 좀 보여달라고 해서 자소서를 보면은 좀 흥미와 적성에 기반한 그런 자소서라는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제는 이게 그냥 전제로 깔고 더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역시 확실히 대타는 진정한 대타가 아니 거의 주정급으로 보던 맛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2주 정도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거 여러분도 느끼셨죠? 일단은 확실히 아주 좋은 포인트를 주신 것이 기본적으로 기업은 임금을 주고 어느 정도 월급을 주고 그 급여에 맞게 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자소서나 면접 등을 통해 확인하곤 합니다. 본인의 성격과 적성을 적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 적고 마무리를 한다면 서류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예전에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스펙을 본다거나 학교나 학벌을 일정 부분 고려하면서 채용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그게 어떤 평가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난 뒤 자소서를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혹은 적성에 대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나열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통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기반의 공공기관들 그리고 시중은행들로 거듭될수록 이러한 직무 역량과 해당 회사의 구성원에 적합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기조로 이어질수록 서류 전형에서 그리고 면접 답변에서 자신의 지원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화면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공채 중심의 채용의 기조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 흐름 가운데에는 이제는 일방적인 내 얘기를 나열하기보단 내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여지게끔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게 최근의 지원 동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런 채용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적합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적합하다는 것을 뭐 말하는 건 종류는 다양하겠죠. 네. 이를테면 지금 우리 같이 계시는 두 아나운서님들을 보십시오. 예. 정말 아나운서에 적합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적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요, 적합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와 유사했던 근무 경험이 있는, 유관한 경험이 있는 분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적합도가 좀 떨어진다고요. 그럴 경우라면 내가 적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을 어떻게 알아보고 직무를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한 노력 등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땐 최근의 블라인드 채용의 흐름과 기조를 놓고 본다면 내가 단순히 나의 타이틀이나 자격만으로는 어필이 안 되는 또 다른 무언가에 맞게 자신의 경험 또한 효과적으로 정리가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하려는 직무나 해당 회사의 구성원이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고 했을 땐 그냥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중요함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적기보단 효과적으로 내가 과거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과거의 경험이 일정 부분 드러나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정리하자면 내가 적합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블라인드 채용의 트렌드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기존에 준비했던 나의 노력을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좋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뭐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수학 예. 공식처럼 딱 잘라 말씀을 드리고 싶을 텐데요. 예. 사실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함은 실제로 많은 구직자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에서 가장 필요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가 보니까 A 취업 전문가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던데, B 취업 전문가는 저렇게 쓰면 된다고 하던데, 뭐 다들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지원 동기를 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기준이라고 한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와 관련성이 좀 있는 산업이나 회사냐, 아니면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데 지원을 하고 싶은 회사냐, 이렇게 하나의 기준에 맞게 두 가지로 크게 트랙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먼저 크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제로 내용들을 하나씩 더 찾아보자면, 내가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정말 관련이 있는 내용 적으면 됩니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를 희망한다. 그럼 나는 원래 아나운서를 희망했고, 아나운서에 대한 다양한 그 구직을 위해서, 실제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아나운서가 되시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차분하게 담담히 적어 내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운서직을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다가 갑자기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특정 언론사나 특정 방송사의 특징에 맞게 거기에 적합한 아나운서가 바로 나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아나운서 접근이라 좀 와닿지 않으셨다면 일반 기업체로도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해당 그 기업체에 속한 경쟁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지금 지원한 이 회사와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나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곳이라면 전체적인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을 토대로, 그리고 해당 직무 담당자의 직무 분석을 한번 토대로,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경험, 이 직무에 적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격도 취득하고 점수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현직자도 만나보고 등등등, 내가 만나고 알아가기 위한 이야기들, 혹은 내가 객관적으로 기업을 보고 느낀 점들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회사의 모습에 부합돼서 지원을 했다식의 이야기들이 일정 부분 나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예. 지원 동기 작성 팁을 나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짚어주셨는데,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혹시 뭐 순서가 있다면 그런 단계별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순서라고 했을 때 일단 나와 관련이 없는 회사를 말씀드릴 때는 네. 어느 순서를 또 포뮬러를 딱 정해드리면 그 안에 갇혀서 쓰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이드 드리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와 연관성이 없는 회사를 작성을 해야 할 때는 일정 부분의 어떤 템플릿을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하려는 회사가 속한 그 산업,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나 특징을 이해하는 문구가 초반에 한두 문장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계와 업종의 특징 가운데 지금 지원할 그 회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상황이나 역할 혹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는지 자신의 생각이 한 문장 나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회사의 현황을 이어서 적어주는 구성. 이렇게 초반 네 문장이 완성이 되어야만 납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직자분들은 일방적으로 그 기업의 현황을 쭉쭉 내려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직업방송은 몇 년 연속 우수 채널로 선정, 이러이러한 사회공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기보단 예. 전체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공익 채널에 대한 생각들, 그런 공익 채널들 중 한국직업방송만의 특징을 내가 I saw that 발견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최근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걸 통해 내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의 모습에 적합하다, 부합하다, 입사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어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총 네다섯 문장의 흐름으로 초반의 지원 동기 전반부가 나와준다면 소위 예. 회사 지원 동기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사에 좀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지원 동기에 좀 넣어주는 그런 연결고리 이런 거를 잘 만들어라 하는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런 연결고리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 연결고리가 없이는 일방적인 팬의 입장으로만 쓰는 서포터즈에 가까운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좋은 데 다니고 있다면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땐 그렇게 써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써서 탈락할 수 있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기업이 이 지원자의 글과 이 지원자의 지원 의지를 한번 입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다져놓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지원자로서는 보다 더 탄탄한 근거의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방적으로 좋아서 지원했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 입사하신 이후에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근거 있게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내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소위 보고서 쓰듯이 근거 있게 말하는데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주로 학부생분들이나 졸업을 했더라도 내가 사회 경험이 적은 분들일수록 이러한 류의 글을 작성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근거 있게 내가 해당 기업에 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조사하고 내가 이해한 내용과 함께 버무린다면 직접 육안 경험은 떨어질지라도 일정 부분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기업이 본인의 글, 본인의 면접 답변을 한 번 더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나와 좀 관련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의 뭐 강점부터 내세울까요? 아니면은 네. 뭐 그 연결고리만 중점적으로 써도 될까요? 뭐 연결고리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서 여러분들 딴 거 기억 안 나고 연결고리만 떠올릴까 봐 죄송한데요. 오늘 그러게요. 약간 분위기가 네. 힙합 느낌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강점을 꼭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선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관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 자체가 탄탄하다면 그 경험 자체가 나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 계기의 입장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게임 업체에 지원을 하셨다? 근데 게임 업계와 관련된 공모전이나 실제 아르바이트 혹은 관련된 무언가의 활동이 있었다. 그 활동 자체가 본인의 지원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강점이 명확하시다고요? 그러면 해당 그 강점이 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가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부분에서 생산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관리자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나의 과거의 경험 속 개선했던 에피소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끔 말이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강점은 강점대로, 경험은 경험대로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그 강점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그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온 국민이 다 갖고 있다는 소통 능력과 역시 온 국민이 다 갖고 있는 협업 능력입니다.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본인의 지원 의지를 말씀하실 거라면 그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가 있는 특정 경험을 근거로 말씀 주셔야만 설득력 있는 지원 동기 속 나의 강점이고 어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뻔한 소통 능력 말고 그 대안으로 네. 어필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지원하는 산업이나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문제 해결력을 언급될 수도 있고요. 분석력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 에이, 그것도 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뭐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지원 분야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내가 업무를 조금은 더 로지컬하게 구조적으로 혹은 넓은 시야로 통찰력, 개선적 사고, 창의성 다양하게 본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존재하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늘은 개선적 사고를 내 강점으로 해볼까? 라고 하는 무슨 일방적인 선택식의 접근이 아니라 충분히 탄탄한 근거의 경험이나 본인의 학습하셨던 전공이나 전공 외적인 노력 끝에 거둔 지식을 토대로 작성하신다면 보다 더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글이 나오지 않을까. 네, 물론 작성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뻔하게 작성하는 것은 좀 막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연결고리 기억해주고 강점 외에도 경험 그 자체로도 관련이 있겠다라는 관련성 있는 글의 지원 동기가 오늘 제 얘기의 결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물론 뭐 코로나19 좀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맞아요. 걱정이 예. 많이 되긴 합니다만 딱 이 시기에 지금도 뭐 하루에 6번씩 첨삭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반기 때 있었던 항목을 보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되게 이게 방송하다가 생방송 중에 감동 먹는 일이 좋은데 이건 네. 진짜 오바가 아니라 너무나 제가 하려는 말씀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기존에 기출된 문항을 토대로 내가 반복해서 미리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다면 급하게 채용 공고가 올라왔을 때 빠르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문항의 그 내용, 텍스트는 바뀔지언정 문항의 의도가 바뀌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지난 혹은 작년에 나왔던 문항들 잘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일정 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2월 첫째 주의 느낌이 사실 납니다. 1월 마지막 주, 2월 첫째 주도 지금 이러한 분위기였거든요. 채용 시장의 동향도 면밀히 예의주시하시면서 영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취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2월 말과 지금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끝으로 자소서를 이제 작성을 앞둔 취준생들한테 조언이나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응원을 한다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면접이나 필기와 같이 내가 노력을 하면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오는 것과 달리 이 자기소개서는 초반에 어느 정도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놓고 작성을 한다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성과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오늘 가이드 드린 부분에 절반 이상만 소화하셔도 본인이 막연하게 느꼈던 자기소개서 작성 조금은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대단한 얘기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인 걸 이라고 느꼈다면 네, 당연히 해야 하는 거를 제대로 소화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막막하게 했던 그 지원 동기도
내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설득이 어려우니 그거 플러스 알파에 근거 있는 이야기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